오늘의 주제, 강력한 임팩트입니다. 이 강력한 임팩트라고 하면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것만 연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거리도 멀리 가겠지만서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강력한 임팩트가 있으면 거리당 제 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황극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상황극이요? 제가 레슨을 할 때 보통 회원님들은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시작하고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레슨을 하던 한참 도중에 7번 아이언이 뭔가 좀 익숙해질 때쯤 변화를 주기 위해서 6번 아이언으로 바꿔보세요 아하.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럼 이제 네, 제가 조금- 입장에 대보면 뭐 굳이 굳이 막 왜 굳이라는 유틸하고 싶은데 얘기를 뭐 굳이 할까 제가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프로님 저는 7번이랑 6번 아이언 거리가 똑같이 나가요. 연습할 맞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틸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강력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이 비거리 차이가 나지가 않는 겁니다. 만일 7번, 6번, 5번 아이언 비거리가 똑같이 나가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을 들으시고 분명히 명확한 거리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만약- 보통 네. 클럽 길이랑 이 네. 로프트 차이 때문에 거리 차이가 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임팩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클럽은 대충 7번이랑 6번으로 올라갈 때 로프트가 4도 정도 디로프트 되고요. 네. 길이는 0.5인치 정도 길어져요. 제가 스윙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7번 아이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7번 아이언인데 네. 원래의 길이보다 더 짧게 잡아서 8번 아이언처럼 잡고 스윙을 해볼게요. 좀 더 짧게 잡았고요. 네. 또 오. 그랬을 때 지금 135m 정도 거리가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7번 아이언의 그립을 그대로 다 잡는다고 하죠. 그랬을 때 잡고 정상적으로 잡았습니다. 똑같이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스윙을 했는데 길이에 대한 변화보다는 네. 공이 정타가 잘 맞았나 안 맞았나 잘 모르겠지만 네. 거리 자체가 오히려 반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 가지 유형을 더 보여드린다면 똑같이 그립을 다 잡고 오. 이번에는 지금은 아주 살짝 짧게 잡은 것보다 네, 나갔네. 145m 정도의 네. 거리가 나갔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 어떻게 다른 거죠? 똑같이 그립을 잡겠습니다. 네. 오히려 더 편하게 쳐볼게요. 이 전 스윙보다도 오, 더 네. 부드러운 형태로 스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비거리는 더 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뭘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날까? 그러니까요. 바로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정타에 대한 이미지를 꽤나 신경 쓰고 스윙을 했는데요. 아. 당연히 클럽이 길어졌었을 때 그리고 로프트가 섰었을 때 정타가 맞는다는 가정하에는 명확하게 네. 10m의 거리가 나겠지만 정타가 맞지 않고 힘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비거리는 명확하게 제거리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파트를 나눠서 정타 그리고 손의 사용법이나 몸의 사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타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레슨 중에 하나인데 정타를 맞추지 않으면 골프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위스팟에 맞춰서 제거리를 보내야 하는데 정타에 맞지 않으면 제거리는 물론이고 골프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잔디에서 공을 치게 되는데 네. 이 잔디, 실제 잔디를 상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잔디가 우리가 다운블로로 친다고 해서 굉장히 파서 두껍게 파지거나 혹은 너무 세게 치려고 해서 휘두르는 형태의 스윙이 돼서 잔디를 파지 못한다고 하면 강력한 임팩트도 아니고 정타를 맞추지도 못한 겁니다. 잔디를 얇고 길게 파는 것이 제거리를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임팩트인데요.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겠죠? 뭔가 이제 저도 얇게 디봇을 내고 싶은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문태환 프로 스윙 같으면
약간 그 지폐 하나 정도 크기의 네. 네, 디봇이 났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 크기가 원래 적당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 깊어도 안 되고 얇아도 안 되고. 근데 저는 디봇을 내면 참 깊게 나고 네. 안 내면 그냥 공중에 뜨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슨 스튜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뭐야 잔디는 잔디에서만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저만의 비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 오른손에 들려 있는데요. 뭐죠? 누구나 갖고 있는 반창고 네. 테이프를 아. 갖고 왔습니다. 만약 그게 똑같은 잔디 역할을 반창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네. 스카치 테이프도 괜찮고 데일밴드도 괜찮습니다. 이 테이프를 한 10cm 정도 이렇게 떼서 탁 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쳐야 되는 임팩트 구간에 이렇게 일자로 붙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공을 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하냐면 클럽의 페이스를 봤을 때 바운스가 있고요. 그리고 리딩 엣지가 있는데 이 리딩 엣지가 이 테이프의 시작점에 눌려서 이 테이프를 마치 떼는 것처럼 엄청나게 땅을 눌러가면서 쳐줘야 합니다. 그걸 떼버려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사람은 상상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동물인데 리딩 엣지가 이 끈적끈적한 테이프를 시작점에서 눌러서 길게 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그렇게 눌러지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스윙을 하면 우와. 네, 이렇게 우와.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클럽의 페이스를 보면 이 말려있는 게 꼬불꼬불하게 말려있고 앞쪽, 토 쪽도 아니고 힐 쪽도 아니고 스위스팟 라인에 이렇게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앞에 붙을 수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네. 강력한 임팩트가 된다면 이렇게 가운데. 스위스팟 라인에 잘 붙게 됩니다. 오. 저는 정타에 대한 연습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임팩트도 강하니 네. 일반 골퍼의 대표 MC 나한테 와. 한번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불길했어요. 네, 기본적인 이미지예요. 상상을 하시면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찐득찐득한 밴드가 땅에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밴드를 떼어내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바운스가 아니라 이렇게? 리딩 엣지로 눌러지면서 떼는 느낌으로 이미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그렇죠. 이 강력한 임팩트라는 네. 게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임팩트는 났는데 또 정타가 안 났네요? 맞습니다. 약간 그리고 뒤쪽에 지금이 맞았어요. 네. 이미지가 떼려고 하니까 손의 모양 자체도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네. 있거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오. 파워가 좀 네. 부족해서 떼지는 않았는데 이미지는 딱 맞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네. 더 세게 해야 이게 붙어나는군요. 그쵸. 전 오늘의- 지나가기만 해도 붙는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가 네. 강력한 와. 임팩트다 보니까 쉽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도움 너무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네. 약간 집중력도 되게 좋아지고 그렇죠. 이게 공의 웬만한 컨택에 스윙은 대해서 안 굉장히 되거든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건드리기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굉장히 네. 단단하게 붙여놨거든요. 네. 잘 떨어지지 않게 붙여놨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다운블로에 대한 느낌 이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느낌을 좀 단단하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 다운블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언이니까 찍어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운블로를 우리는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공을 치고 다운블로로 치려고 했었을 때 이 클럽을 찍기 위해서 헤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스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 테이프는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핸드 퍼스트가 된다는 건 공이 있을 때 공에 대한 이미지보다 손이 앞서 간다는 이미지예요.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 공보다 손이 앞에 있는 형태로 지나가줘야 정확하게 우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되고 지나가는 형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이 미스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미스에 대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핸드 퍼스트의 형태지만 완전히 열렸네요. 네, 네.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요소는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하고 손만 앞쪽으로 되어 있는 형태만 신경 썼을 때 클럽 페이스를 보면 이렇게 열려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임팩트에서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했었을 때는 클럽의 페이스가 당연히 이렇게 스퀘어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의 이미지는
떼고 누르면서 손은 앞으로 있지만 클럽 페이스의 형태는 이렇게 스퀘어가 되어 있는 형태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면 이런 이미지겠죠? 이게 아니에요. 자, 제가 레슨을 해봐도 네. 이 핸드 퍼스트 레슨을 하면은 처음에 공이 오른쪽으로 정말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스퀘어로 만드는 느낌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면은 되는 걸까요? 이게 굳이 손만 신경 쓴다 그랬을 때는 헤드의 움직임을 상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손을 밀면 클럽 헤드가 열리는 이미지니까 골프에서 민다는 건 헤드와 같이 공의 진행 방향 쪽으로 밀린다라는 걸 인지하고 밀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여기에 답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문태환 프로와 함께 아이언 임팩트 만드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2부에서도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문태환 프로의 레슨으로 계속합니다. 문태환 프로의 레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이언 제거리를 위한 강력한 임팩트 만들기 요건을 알려줬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 몸 사용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프를 떼고 네. 혹은 이렇게 핸드 퍼스트만 생각하다 보면 네. 손으로만 공을 치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손을 사용하기 이전에 몸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그걸 이제 중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은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이 설명드리는 전제하는 우리의 어드레스에 대한 정타 맞추는 이미지와 손이 앞쪽으로 나가 있는 핸드 퍼스트 형태로 올바르게 연습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쓰신 상태에서 상하체의 분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체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어깨가 움직여지는 형태로만 스윙을 하면 굉장히 상하체 분리가 잘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어깨 라인만 움직인다고 해서 어깨와 손, 클럽 헤드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움직임으로써 이 손과 클럽 헤드가 낭창낭창하게 휘둘러지는 이미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하체를 고정시킨 상태로 스윙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임팩트에 대한 느낌 자체를 정타를 맞추고 하체가 고정된 상태로 핸드 퍼스트가 되니까 지금은 뭐 거리가 156m라는 거의 비슷해요. 굉장한 네. 거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스윙만 할 줄 알면 필드 갔을 때 네. 트러블 라이에서도 엄청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 지금 트러블 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상상이 많이 되는데요. 네. 사실상 트러블 라이라는 건 임팩트를 굉장히 강조하는 라이이기 때문에 하체를 딱 잡아두고 스윙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항상 트러블 라이에서만 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하체에 대한 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건 기본적인 우리의 클럽에 대한 휘두르는 순서, 스윙의 순서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기존에 알고 계시던 느낌의 이미지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서 몸통의 회전을 이용하기엔 훨씬 더 유리해지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하고요. 우리는 클럽 헤드를 선행시켜야 된다는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딱딱하게 굳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면 발력을 이용한다는 건 체중 이동이 된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왼발 뒤꿈치가 살짝 들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고 오른발 뒤꿈치가 들리겠죠? 그러면 밟아주면서 골반이 회전하고 회전을 하면서 손이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클럽 헤드가 오고 좀 낭창낭창해진 이 리듬이 왼발 뒤꿈치가 들려 있었던 게 디뎌지면서 골반이 돌고 그러면서 손이 내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헤드가 따라오면서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주는 이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클럽 헤드가 선행되어야 하고 몸통의 회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순으로 몸이 회전이 되는 게 올바른 스윙의 순서지만 우리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딱딱한 스윙보다는 이렇게 힐업을 하면서 디뎌주고 돌고 이렇게 손이 오고 헤드가 오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했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클럽을 휘둘러 줄 수가 있고 지면 발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백스윙 할 때 왼발 힐업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이 힐업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네. 좋은 힐업과 나쁜 힐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왔었을 때 중심이 오른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왼발이 뒤꿈치가 들리는 형태. 오기 위해서 중심이 오른쪽으로 오는 걸 도와주는 왼쪽이 들리는 형태의 힐업은 상체에 대한 업다운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백스윙 때는 왼발 뒤꿈치, 다운스윙 때는 오른발 뒤꿈치가 힐업이 되면서 스윙을 하는 걸 봤을 때 회전에 대한 것과 체중 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네. 힐업이 되는 것이니까 네. 상체에 대한 업다운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오는 목적이 아니라 힘을 쓰기 위해서 들리는 힐업의 형태면 머리가 굉장히 들리기 때문에 상하체에 대한 분리도 잘 안 되고 업다운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정타를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힐업과 나쁜 힐업을 잘 생각하시면서 스윙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지면 발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체에 대한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서 임팩트에 대한 정타를 만들었었을 때 제일 중요시되는 일관성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제가 준비한 마지막 5번째 리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꽤나 간단할 수 있는데요. 프로 선수들은 일관성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박자, 좀 빠른 박자가 있을 수도 있고 느린 박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리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중 이동을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하나, 둘로서 끝내는 형태. 중심이 오른쪽으로 와서 스윙, 다운스윙, 왼쪽으로 와서 스윙.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오. 굿샷. 저 은근히 하나 둘 말하면서 치는 거 어려워요. 네. 그래요? 입으로 내는 거요? 기본적으로 체중 이동을 하는 거랑 강력한 임팩트가 되어 있고 방송 중이라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정타 맞추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지금 꽤나 괜찮은 비거리와 꽤나 괜찮은 오늘 네. 방향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둘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골프가 쉽게 할수록 제일 좋잖아요. 네. 하나 둘로 했었을 때 뭔가 업 되는 느낌이 있고 하나, 둘. 스윙이 리듬이 끊겼을 때 하나 둘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당한 힐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느낌보다는 네.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너무 빠르면 하나를 길게 하고 둘을 길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네요. 하나 둘 이런 형태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임팩트를 만들고 정타를 맞추고 7번 아이언의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느낌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레슨을 준비를 한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7번 아이언이 명확하게 몇 메터가 나간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깨드리고 싶은 설명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냥 가정을 했을 때 7번 아이언이 150m가 나가면 당연히 6번 아이언은 160m가 나가야 되고 그렇죠. 5번 아이언은 170m가 170. 나가야겠죠. 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가운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클럽들도 그 중첩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번을 150, 6번을 160을 보내려고도 실수를 하시지 말고요. 만일 7번을 편하게 쳤어. 그러면 140m가 갈 수도 있고 난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좀 강하게 쳤는데 하면 6번 아이언의 영역인 160m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6번 아이언은 내가 편안하게 쳤을 때는 150m가 나갈 수도 있지만 강하게 쳤을 때는 5번 아이언의 180m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언에 대한 거리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여러분의 임팩트는 훨씬 더 강해지고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태환 프로와 함께 아이언 강력한 임팩트 만드는 법 배워봤는데요. 문태환 프로가 추천해준 연습 방법 반드시 실천해보고 또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언 제거리 내는 임팩트 꼭 기억해야 할 핵심 2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레슨 2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강력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정타를 만들어야 합니다. 땅에 테이프를 붙이고 헤드로 떼어내는 느낌으로 스윙하세요. 이때 테이프가 헤드 중앙에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올바른 상하체 분리로 체중, 몸통, 손, 헤드로 이어지는 스윙의 순서를 지켜주세요. 우선 하체는 고정하고 어깨 회전으로 스윙. 이후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하며 백스윙.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며 다운스윙 해주세요.